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세계 증시 폭락 여파가 우리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장이 열린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일시 거래를 중지하는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김민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11.65포인트, 6.09% 내린 1722.68에서 출발했는데요. 이후 1700선까지 무너졌다가 8%대 폭락하며 5분간 매매 호가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현재는 1720선을 오르내리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26.87포인트, 4.77% 내린 536.62에 출발했고 이후 8% 넘게 급락하면서 20분간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현재는 5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3.9%까지 떨어진 코스피가 또다시 급락세를 보인 이유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한 불안감에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시장의 실망감으로 이어졌고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유럽에 대해서 30일간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경제적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달 21일 약 3주 동안 코스피 하락폭은 지금까지 16%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이 거침없는 추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도 미 연준의 조치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9% 넘게 폭락했습니다. 지난 1987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 하루 거래로 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이 같은 폭락 장세는 오늘 장을 시작할 때부터 감지됐습니다. 스탠더드 & 푸어스 지수가 개장 5분 만에 7% 넘게 폭락하자 주식 거래가 15분간 중지됐습니다. 이곳 뉴욕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9일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거래는 재개됐지만 좀처럼 낙폭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미 연준까지 나서서 금융시장에 돈을 푸는 조치까지 했지만 주가 폭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기에 미흡했고 그래서 주가 폭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유럽에 대해 30일간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경제적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Even it could be a V-shaped type recession. I think that's the worry. 국제유가도 이틀 연속 폭락세를 이어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5%, 브렌트유도 8%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원유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유가를 끌어내렸다며 당분간 유가 폭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162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국들에게 과감한 재정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순자산 매입 규모를 1,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62조 원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월 200억 유로 수준의 매입 규모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산 매입을 통해 상환되는 모든 자금은 상당 기간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또 은행들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경제적 충격인데 반해 회원국들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시 중앙은행이 모든 수단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회원국들에게는 중앙은행의 대응을 기대하기 전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Ambitious and coordinated fiscal policy response is required to support businesses and workers at risk. 유럽중앙은행의 이번 조치는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확진자가 109명이 됐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아 기자,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9명입니다. 서울이 74명, 경기 18명, 인천 17명입니다. 콜센터 직원과 이들에게서 감염된 접촉자 등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특히 어제는 11층 콜센터가 아닌 9층, 10층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층 감염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10층에서 발생한 환자는 지난달 22일쯤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감염 원인이 콜센터와 연관이 있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확진자가 나온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을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하고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섰습니다. 또 어제 서울시는 콜센터 직원과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한 검사를 모두 끝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조금 뒤 서울시 발표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분당 재생병원에 근무하는 32살 의사가 오늘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본관 8층 81병동에서 주로 근무해 자가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분당 재생병원 관련 확진자 수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이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성남시 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70대 여성이 오늘 숨졌습니다. 폐암 환자인 이 여성은 분당 재생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 재생병원 관련 사망자도 2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415명이지만 조금 뒤에 발표되는 누적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대구시의 첫 행정조사가 어젯밤 늦게 끝났습니다. 콜센터에 대해서는 대구시장이 이달 말까지 영업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미 기자,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에서 어떤 자료들을 확보했나요? 네, 대구시는 어제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어젯밤 9시가 넘어서야 마무리가 됐는데요. 신천지 교회 건물이 크고 자료가 워낙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교회 컴퓨터에 저장된 신도 명단과 헌금 기록부, 내부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오늘 대구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천지가 교회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등 건축물 위반 여부도 조사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일부러 은폐한 정황이 있는지 또 조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또 이번 행정조사가 신천지 창립일인 내일 신도들이 은밀하게 집회를 열거나 모임을 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성격도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콜센터에는 영업 중지를 요청했는데요. 상황이 심각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콜센터 66곳과 직원 8천여 명을 조사했더니 13곳에서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신천지 신도였고 이들 대부분이 콜센터의 첫 확진자였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콜센터는 폐쇄됐고 직원들은 모두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에 대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인 운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와 중앙정부를 방문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생계 자금 지원 등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요청과 관련해 여러 요건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중앙행정부처가 모여있는 정부 세종청사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는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효정 기자, 어제 세종청사에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죠?
네, 이곳 정부 세종청사에서 어제 하루만 14명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그제 4명, 어제는 13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곤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수부를 비롯해 인사혁신처와 보훈처,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곳 청사에서는 부처별 이동 통로가 폐쇄됐고 출입구마다 발열 측정기가 설치됐습니다. 매일 청사 방역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공무원들에게 교대로 재택근무하라는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했습니다. 네, 공식 집계를 보면 위중한 환자가 50명이 넘는데요. 전국 현황 전해주시죠. 네, 전국 현황은 매일 오전 10시 하루 한 번만 공식 집계됩니다. 새로이 집계된 현황은 잠시 뒤 나올 예정인데요.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확진자는 114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7,869명입니다. 사망자는 모두 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확진자가 서울에서 19명, 대구와 경북에서 81명 늘었습니다. 여전히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상이 심각한 환자도 늘었습니다. 중증 단계 이상인 환자가 모두 93명, 이 가운데 위중한 환자가 59명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도 45명 늘어 모두 333명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확산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국내 상황 먼저 볼까요? 네, 지난 밤 사이 중앙방역대책본부 공식 집계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기준 사망자는 67명입니다. 다만 지자체 집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잠시 뒤 오전 10시 발표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7,869명입니다. 날짜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이달 들어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다 그제 200명대로 다시 증가했었죠. 그런데 어제는 100명대로 줄면서 아직은 추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분석했을 때 그동안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대구 지역은 73명으로 전날보다 50명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서울 19명을 비롯해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만 집중되던 양상에서 최근 수도권도 비중이 높아지는 등 변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 상황 좀 더 자세히 보면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어제 누적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구로 콜센터 관련 감염자가 약 4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상황도 짚어보죠. 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날보다 확진자가 2,600여 명 늘어서 모두 15,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중국에 이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란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해 10,000명대로 늘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되는 양상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에 접어든 만큼 국내 확산 방지뿐 아니라 해외로부터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한 꼼꼼한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사람이 1,000명을 넘은 이탈리아가 전국 모든 상점에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란은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189명이 더 숨져 총 사망자는 1,016명이 됐습니다. 확진자도 하루 만에 2,600여 명이 늘어나 15,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명률은 6.72%에 이르고 상태가 좋지 않은 중환자도 1,1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북부 지역에선 병실이 모자라 병원 복도에도 환자가 수용됐고 의료진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급기야 전국에 2주간의 휴업령을 선포했습니다. Ma ora disponiamo anche la chiusura di tutte le attività commerciali, di vendita al dettaglio, ad eccezione dei negozi di generi alimentari, di prima necessità, delle farmacie e delle... 유럽 다른 국가들도 비상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의 확진자 수도 모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는 다음 주부터 모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기로 했고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위스는 남부 티시노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부 학교와 리조트의 문을 닫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세계무역기구 등 유럽의 본부를 둔 국제기구 일정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또 중동 이란도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2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자금 50억 달러, 약 6조 원을 국제통화기금 IMF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이란이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한 것은 58년 만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연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그냥 지나치기엔 예사롭지 않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관련 발언은 아베 총리를 친구라며 오늘 뗀 뒤 나왔습니다.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1년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Maybe, and this is just my idea, maybe they postpone it for a year. Maybe they do that if that's possible. Maybe that's not possible. 아베 총리에게 연기를 제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같은 질문이 나올 때마다 되풀이해왔던 답변이지만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관중 없는 올림픽 개최는 상상할 수 없다며 연기 쪽으로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습니다. I like that better than I like having empty stadiums all over the place. I think if you cancel it, make it a year later, that's a better alternative than doing it with no crowd.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연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일본 올림픽 주지기 다카하시 이사가 외신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연기 방안을 언급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계획대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私は今いろんな声が出てますけれども、まずは中止ということはありえ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전날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근 데 이어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그리스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성화 체화 행사는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일본 내 성화 봉송 행사도 기존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도쿄올림픽 성화에 불이 붙습니다.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지만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람객 없이 IOC 위원 등 일부 관계자만 참석했습니다. We are strengthened in this commitment by the many authorities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성화는 일주일간 그리스 전역을 돌고 오는 19일 일본 조직위에 건네질 예정인데 성화 이양식 때도 관객의 참여는 제한됩니다. 일본 내 성화 봉송도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미지수입니다. 오는 26일 후쿠시마에서 열릴 성화 출발 행사도 무관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縮小等のどうやったら感染の拡大を防ぐような形で実施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일부 성화 봉송 구간은 방사능 수치마저 높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린피스는 지난주 성화 출발지 제이빌리지의 방사능 수치가 원전 사고 전보다 1,775배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림픽 연기론까지 불거진 상황. 도쿄올림픽 성화가 무사히 주 경기장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그 여정이 험난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네, 오늘 오전 7시 15분쯤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창동에서 쌍문역 구간에서 약 15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양방향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7시 30분쯤 전기 공급을 재개하고 단전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전 여파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양방향 운행이 차례대로 지연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권리당원 78만 9천여 명 가운데 23만 1천여 명이 당원 투표에 참여해 찬성 74.1%, 반대 25.9%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원 투표는 민주당이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찬반을 묻는 문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집을 사려면 자금 출처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엔 어디서 돈이 났는지 일일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오늘부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집값의 출처를 상세히 밝히는 서류로 원래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만 제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원이나 안양 등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집과 비규제 지역에 6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워야 할 내용도 까다로워집니다. 증여나 상속 또는 빌린 돈은 부모나 부부 등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혀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은 유형별로 세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집값을 어떻게 구했는지 증빙 서류까지 꼼꼼하게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과 주식 매각대금,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면 각각의 증빙 서류를 모두 떼야 합니다. 현금을 동원했다면 소득 증명을 해야 하고 전세 보증금을 뺐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내는 등 항목별로 전부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에 준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서류는 실거래 신고 시점에 공인중개사나 매수인이 제출하게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투입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자녀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숙명여고 교직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현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원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드러난 정황 내지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들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만에 전체 1등을 한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현 씨가 시험 기간 전 초과 근무를 이례적으로 대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지를 보관한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도 답안지를 딸들에게 전달한 증거로 봤습니다. 딸들이 시험지나 메모장 등에 정답을 그대로 적어둔 사실, 현 씨의 딸이 전교생 중 유일하게 정정되기 전에 정답을 써낸 사실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현 씨는 두 딸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CCTV 영상 등 이른바 직접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현 씨의 쌍둥이 딸은 전교 속차 100등과 50등 바깥이었지만 1년 후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딸들의 갑작스런 성적 상승에 의혹이 제기됐고 현 씨는 조사 끝에 5차례에 걸쳐 시험 문제 등을 두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딸들은 지난 1월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밤새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뒤이어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한낮에 8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고요. 바람 탓에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봄이 되면 바람의 변덕이 심해집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급격하게 뒤섞이면서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오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해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전주와 광주, 안동이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매일 아침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기침이 나면은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모두들 마스크를 끼고 출근을 하다 보면 언젠간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들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선거 깨끗이 씻고 코로나19 이겨야 파이팅!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한과를 만들고 있는 장원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구 시민은 물론 많은 의료진분들과 봉사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멀리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과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늘 단합된 모습으로 잘 이겨왔듯이 이번 코로나19 또한 모든 국민이 하나되어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사는 김사영입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가 그래서 코로나 이겨냅시다로 실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코로나 이겨냅시다. 로봇처럼 강하게. 나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화이팅! 겨울은 가고 봄은 언제나 옵니다. 내 스스로 예방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예방 수칙 잘 지키시고 화이팅! 끝! 화이팅! 네, 큰 힘이 됩니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 SNS로 참여해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11시 뉴스에서 이어갑니다.